카페24에서 새로운 관리자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 예전의 페이지, 작년에 보셨던 페이지와 올해 보게 되는 페이지가 굉장히 분리가 많이 됐는데요. 이렇게 관리자 페이지가 변경이 되면서 메뉴들이 굉장히 직관적이지만 카페24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숨어져 있는 기능들은 또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 해당하는 메뉴로 들어가 주셔야 되는 게 있어서 예전 사용자분들은 다소 메뉴가 어디에 있지? 이런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다시 신규로 이렇게 가입해서 처음부터 이 페이지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메뉴를 직관적으로 이용하셔서 좀 편리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카페24 하시면서 제일 문제점으로 꼽았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CS가 느리다. 이거를 뭐 내가 몰라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은 메뉴가 없어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은 원래 안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물어보면은 답변을 받기가 되게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CS 부분이 요즘에 챗봇이 생기면서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카페24 페이먼츠라고 하는 것이 연동이 돼 있어서 페이지사 연결하는 것도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도 있고 무료로 이용하실 수도 있고 결제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애널리틱스 분석도 가능하게 된 게 카페24가 이번에 좀 달라진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카페24는 아이디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여러 개의 쇼핑몰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고 있는 카페24 쇼핑몰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 이 쇼핑몰들은 종류별로 다 다르게 운영을 하면서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컨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도매 사이트랑 소매 사이트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어드민에서 도매, 소매 같이 운영을 하고 여기 있는 상품들을 일본, 중국, 영어, 뭐 일본 그 외에 나라에도 노출을 할 수 있는 쇼핑몰을 한 가지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편안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카페24 쇼핑몰을 운영을 하시고 지금 수업을 따라서 만약에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신다면 현재 운영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것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디를 하나 새로 연습 삼아 만들어 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더 좋고 아니면 수업을 따라오시면서 이 부분은 나는 이미 세팅이 되어 있네 아니네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주시면서 기존 아이디로 가지고 수업을 따라와 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가입하실 때에는 여러분들도 이 쇼핑몰 관리자 페이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카페24 사이트에 들어오게 되면은 카페24 검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네, 여기 카페24라고 하는 곳이 보이는데요. 여기 들어가 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커머스다라고 하시면 커머스 또는 쇼핑몰 만들기 시작하셔서 쇼핑몰을 바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일단 커머스에는 무료 쇼핑몰 구축, 마켓 판매, 글로벌 쇼핑몰, 엔터프라이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는 여기 있는 무료 쇼핑몰이라는 것을 눌러가지고 들어가서 확인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쇼핑몰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쇼핑몰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만들기 버튼 누르시고 들어가셔도 되고 그러면은 여기 일반 회원, 개인 사업자, 법인 이렇게 세 가지가 구분이 되는데 사실 처음에 가입하실 때 내가 사업자가 없다 그러시면 일반으로 가입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업자가 있으시다라고 하신다면 사업자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해당하는 내용 기입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을 하게 되시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객들한테 문자 메시지 발송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발송되었습니다라든지 아니면 뭐 고객 문의가 답변이 됐습니다. 뭐 이런 거 고객들한테 메시지를 보내시게 되는데 그 문자 메시지 발송을 하시려면 여기에 지금 가입하시는 카페24의 이 계정 정보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또는 뭐 070 전화번호 이런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있겠죠. 여기 통신사 내용이 일치해야지 그 문자 메시지 발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하실 때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 사업자의 형태로 그대로 입력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으시고, 만약에 개인으로 먼저 가입을 하셨다라고 하시면 나중에 변경이 가능하시니까요. 이런 부분은 참고로 미리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은 쇼핑몰 만들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쇼핑몰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 쇼핑몰의 이름을 입력하시는 부분이 처음부터 아마 나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쇼핑몰 이름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 주시게 되면은 카페24 페이먼트 청약센터로 연결이 되면서 자동으로 전자결제, 피지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피지사는 통합결제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이나 에스크로 서비스, 그리고 카드 결제, 여기까지가 가능한 게 이 통합피지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실 수 있고, 카카오페이라든지 네이버페이라든지 아니면은 핸드폰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 페이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가입하셔가지고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피지가 먼저 연결이 되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들을 진행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이트를 만드실 때 피지사 해당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가지고 입력해서 넣어서 들어가 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쇼핑몰 하단 정보에 나오는 이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 회원 가입하실 때 적으시는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쇼핑몰 사업자 정보, 쇼핑몰 정보에서 이 해당하는 부분을 입력하게 됩니다. 그럼 이 해당하는 부분을 입력을 해주셨을 때 나와지는 이 사항이 내 쇼핑몰의 하단 부분에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이렇게 노출이 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카드사, 피지사가 심사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내용이 틀리게 되면 피지사가 굉장히 좀 늦게 회원가입을 시켜주면서 여러분들이 운영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으시니까 이 해당하는 정보는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입력을 다 하시고 신청을 하셨는데 피지사 연결하시는 단계들을 진행을 하지 못하셔서 그러실 수 있고, 아마 만약에 피지사 연동을 신청을 하셨는데 뭔가 정보를 수정을 해라라든지 그에 대한 아마 메일이나 뭐 문자나 아마 이런 것들이 왔을 거예요. 그 해당하는 부분들 처리하지 않으시게 되면은 가입 승인이 거절이 돼가지고 다시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하시는 단계에서 해당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비어져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피지사 가입이 만약에 안 되어 있으시다라고 하신다면 피지사 심사에 기관에 따라서 심사하는 부분이 좀 다르기는 한데요. 실제 판매 중인 상품 등록이 최소 5개 이상 정상 판매의 형태로 노출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보고요. 그리고 쇼핑몰 하단 정보와 피지사 가입하는 정보가 일치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만약에 위탁 상품을 취급하는 스토어라면 이용약관에 위탁 상품 취급이라는 내용을 기입해 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당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시면은 피지사 심사가 누락이 될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쇼핑몰 사업자 정보 설정하시는 칸을 같이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만드셨다면 아마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바로 진행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쇼핑몰 관리자로 로그인을 해주시고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사이트를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24 관리자 화면에서 로그인하는 페이지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관리자 화면 접속이 되시게 되면 이 관리자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문이 들어왔는 그런 내용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왼쪽 화면으로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의 메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쇼핑몰 설정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쇼핑몰 설정 안에서 다양한 설정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기본 설정이라는 메뉴를 들어가 주시게 되면 네, 쇼핑몰 정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쇼핑몰 정보로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으신 여러분들의 쇼핑몰 정보 부분 중에서 쇼핑몰 명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 쇼핑몰 상단에 나와 있는 이 이름이 됩니다. 이 쇼핑몰 이름이 바로 네, 쇼핑몰 이름이고 나중에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사이트에 노출이 될 때 타이틀로 나와지는 것도 바로 이 해당하는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나오는 이 쇼핑몰 명이 노출되기 때문에 쇼핑몰 명은 한국어와 영어랑 두 개를 함께 입력을 하셔가지고 검색이 잘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명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는 여러분들이 게시판이라든지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글을 올리셨을 때 이 해당하는 글을 올렸을 때 쓴 게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게시자의 이름을 누구로 할지 요걸 결정하시는 게 여기에 있는 관리자 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마 성함이 적혀져 있으실 건데 여기에다가 관리자 아니면 쇼핑몰 여러분들의 쇼핑몰 이름 이렇게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오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아이디, 그리고 상점 등급, 그리고 핸드폰 번호, 그리고 대표 메일, 기본 제공 도메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도메인은 기본적으로는 id.cafe24.com이라고 하는 임시 도메인이 발급이 되는데 그 밑에 상점 대표 도메인이라고 해가지고 도메인을 여러분들이 대표 도메인으로 변경하실 수도 있고 구매하셔서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는 대표 도메인의 이름은 하단에 나와 있는 쇼핑몰 주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들어가는 내용이랑 똑같이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여러분들 쇼핑몰에 대한 사업자 번호, 그리고 사업자의 이름, 대표 성함, 그리고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업태와 업종에 대한 내용, 그리고 사업장 주소지, 전화번호, 쇼핑몰 주소,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하셨다면 신고함의 번호, 그리고 하단에 나오는 회사 소개. 쭉 내리시면 상담 전화번호 쓰는 칸이 나오고 그 하단에 운영시간이라고 나오는데요. 평일 1시부터 4시까지 운영합니다. 라고 하고 주말, 공휴일은 쉬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휴무,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다 쓰신 다음에 저장 누르셔가지고 다 되신 분들은 위쪽에 있으신 요 PC 모양 누르시면 쇼핑몰, 네, 쇼핑몰로 바로 가기 버튼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제일 하단 부분에 나오는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이트 내용 잘 입력을 하셨으면은 이 부분이 쇼핑몰 보러 가셨을 때 제일 하단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내 하지 않으시면은 나중에 추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왼쪽에 보시게 되면 우리 결제 연결하시는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왼쪽에 메뉴 중에서 부가 서비스라고 있는데요. 여기 부가 서비스 들어가시게 되면 카페이사 페이먼츠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비스 소개 부분으로 들어가시면 진행하시던 게 있으시다면 서비스 신청 이용하셔가지고 다시 가입을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시면 왼쪽에 있으신 메뉴 중에서 기본 운영 서비스에 있는 통합 페이지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통합 페이지가 카페이사 페이먼츠 말고 여러분들이 다른 회사들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는 곳이 여기니까 KCP는 괜찮으시거든요. KCP 통해 가지고 신청을 다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카페이사 페이먼트를 쓰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다른 회사의 통합 피지를 이용하시거나 여러분들 편하신 피지를 이용하시면 되고 기한 내에 설정하지 않으셔가지고 이용을 안 하시고 계시는 중에는 다시 카페24 페이먼트 이용하시려면 카페24 페이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계속해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시면 다른 회사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도메인 구매했는데 뜨지 않는 이유는 도메인 연동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쇼핑몰 설정에 들어가시게 되면 기본 설정에서 도메인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도메인 설정에서 도메인 관리로 이동을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도메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도메인 구매하신 것에 대한 대표 도메인을 선택을 해서 넣어주셔야지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도메인 설정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저희는 수업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단에 나오는 사항까지 완료를 하셨으면은 상품 등록 전에 분류 설정을 먼저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류라는 것은 내 쇼핑몰에 노출되기를 원하는 메뉴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 메뉴들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좀 잘 잡아주셔가지고 입력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쇼핑몰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떴었죠. 이렇게 메뉴 카테고리가 뜨게 되는데요. 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나오게 하려면 위쪽에 분류 설정을 잘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메뉴를 연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내 쇼핑몰에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그 해당하는 내 쇼핑몰에 대해 가지고 고객들은 메뉴를 보고 상품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부분의 메뉴와 왼쪽 우리 관리자 페이지에서 상품의 분류 관리 메뉴에서 상품 분류 관리 이 메뉴에서 여러분들이 메뉴를 입력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주로 메뉴를 입력을 해주실 때에는 뉴, 베스트, 세일 세 가지 메뉴는 웬만하시면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뉴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입장을 했을 때 새로운 고객이 입장을 하면 베스트 메뉴를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데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객들이 들어와서 볼 때는 신상 안 나왔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쇼핑몰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뉴 메뉴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세일 메뉴는 고객들이 이것저것 쇼핑몰에서 담다가 가격이 뭐 10만 원 이상 무료 배송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10만 원 이상 구매하기 위해서 가격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만 원 특가전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객단가를 올리는 포인트로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분류 설정하실 때에는 세 가지 메뉴는 기본적으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고요. 처음부터 상품이 많지가 않으시다면 카테고리는 컴팩트하게 가시고 그래도 요 세 가지 메뉴는 디폴트로 좀 이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분류 설정하러 지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카페24 관리자 화면에서 상품에서 분류 관리에 상품 분류 관리 메뉴로 오시게 되면 아예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으셨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메뉴에 기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져 있으실 겁니다. 뭐 아우터웨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져 있을 건데 저는 그 메뉴를 다 삭제를 하고 처음부터 다시 메뉴를 만드는 편입니다. 근데 이 해당하는 메뉴를 만드실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엑셀 파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메모장이라든지 아니면 손 글씨라든지 이런 걸로 메모를 조금 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분류를 만들어 가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류를 처음에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상품 넣을 게 만약에 없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메뉴 트리는 만들어 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엑셀 파일로 만드신다라고 하신다면 여기가 대분류 메뉴를 적어주시고 그 옆에 중분류, 소분류가 됩니다. 이때 대분류 메뉴에다가 내가 넣는 게 예를 들어 베스트다. 그러면 베스트 메뉴가 나오고 그리고 신상 그리고 10%뭐 세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시를 많이 하죠. 그리고 그 하단 부분에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이북을 판매를 할 거라서
음, 뭐 이런 식으로 메뉴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이 해당하는 부분들은 다 이북이라고 하는 대분류의 중분류 메뉴로 들어가실 수 있는 거라서 이쪽 뒤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VOD 강의가 있다. 그러면은 VOD 강의에서도 스마트 스토어, 쿠팡, 카페24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메뉴를 더 제가 세분화를 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할인 뭐 이런 식으로 메뉴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진행을 하겠다. 그러면 얘가 메뉴 트리가 되는 거예요. 대분류 그리고 중분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뭐 만약에 쇼핑몰 소품도 같이 팔겠다. 쇼핑몰에 필요한 뭐 소품, 부자재를 팔겠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인쇄 상품도 넣을 수 있겠고 그리고 뭐 테이프 이런 식으로도 메뉴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메뉴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은 이런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쇼핑몰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쇼핑몰로 이동을 해서 이 쇼핑몰에 이 메뉴를 같이 설정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메뉴들을 다 지워버리고 다시 하겠다 그러면은 다 삭제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 W 추가를 눌러가지고 여기에 있는 메뉴대로 새로 추가를 하는 겁니다. 베스트 제가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얘가 약간 흐릿하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흐릿하게 나오는 거는 내 표시 상태가 쇼핑몰에 진열이 안 된 상태면 이렇게 흐릿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내 쇼핑몰 메인 메뉴에 이 해당하는 상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메인 분류에도 이렇게 체크를 해서 표시 상태를 표시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오셔서 확인 버튼을 눌러가지고 분류를 저장해 주시면은 이렇게 색이 진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분류를 쭉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쇼핑몰의 분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 번씩 보시고 다시 한번 추가하시는 것을 설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해당하는 부분에 분류 표시를 넣어주고 그리고 하위 메뉴 만약에 중분류를 넣고 싶다 그렇다면 그 옆쪽에 있는 더하기를 눌러가지고 이 해당하는 메뉴 하단에 중분류를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시 위에 있는 이북을 옆에 더하기를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해당하는 부분에서 표시 상태를 표시함을 해주고요. 이 중분류는 이 제일 첫 번째 카테고리 나오질 않고 밑으로 이렇게 메뉴가 나올 거니까 여기에서는 메인 분류 표시 상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인 여기도 마찬가지로 확인 자 이렇게까지 해주고 나서 다시 대분류를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메뉴를 바꾸고 있죠. 근데 여기는 아직 메뉴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서 요거는 아직은 표시는 하지 않고 메뉴 나중에 추가할 거다라는 것을 예시로 그냥 넣어놓고 표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조금 바꿔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정 다 하셨으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이유는요, 저는 해외 쇼핑몰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해외 쇼핑몰들을 이렇게 멀티 쇼핑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쇼핑몰을 만들어 놓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가 나오고요. 아마 쇼핑몰을 한국어 쇼핑몰 하나만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표시함, 표시 안 함만 나오실 겁니다. 하나의 쇼핑몰에서 여러 개의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처음부터 다 이렇게 쇼핑몰을 여러 개를 만들 필요는 없으셔가지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에 적용이 안 되시는 경우는 아마도 디자인을 하실 때 디자인 하시는 부분에서 메뉴를 한번 건드려 놓으신 적이 있으신 경우에는 안 바뀝니다. 바로 반영이 되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메뉴를 바꿨는데 메뉴가 안 바뀌어 있죠. 네, 요 바뀌지 않는 이유는요. 나중에 동기화 시켜서 바꾸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쇼핑몰 사전 세팅 이 정도 된 거고요. 표시 상태는 표시함으로 해주셔야 메뉴가 노출이 되니까 표시함으로 해주세요.